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전국 관련 대담을 YTN 텔레비전 통해 좀 더 길게 전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1974년에 도입돼 2004년 지금의 6단계 구간으로 정착된 전기요금 누진제 12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정권 내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가 올여름 폭염을 겪고 최근에서야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왔는데요. 전기 사용량이 쌓이는 누진 구간 3단계로 그리고 현재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누진율 11.7배를 3배 수준까지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시행하겠다는 방침까지 나왔는데 이 바뀐 정책 자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알아봅니다.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40가구 중에서 8,900여 가구의 건립부지가 확정됐다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따뜻하고 복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과 월세 시세가 80% 수준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그런 보급형 경기도형 주거복지 모델이죠. 17개의 시군 총 30곳이 확정됐습니다. 지역별 건축 가구는요. 수원 광교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성남 1, 2 판교신도시, 광주 택지개발지구 등 이렇게 여러 곳에서 확정이 됐고 이 가운데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 진안, 안양 관양 그리고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가 각각 내년 10월과 12월, 2018년 3월에 각각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제니퍼 원스와 빌 메들리의 감미로운 하모니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ime of My Life.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눈누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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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난나. 밟아요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지는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정치 관련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요즘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탄핵안 표결 날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르면 12월 2일에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고요. 늦어도 12월 9일에는 표결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르면 12월 2일에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고요. 늦어도 12월 9일까지는 표결하겠다고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그간 반대했던 총리 추천, 국회 총리 추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 내놨고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할 것이다 라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자, 올해 정말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참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결국 3단계로 개편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과 유승훈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참 정부에서는 그간 안 된다, 현행이 괜찮다 하다가 이제 결국 바뀐다고 하는데 일단 전기요금 누진제부터 정확하게 다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체계인가요? 예.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많이 살수록 좀 깎아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10개를 살 때는 한 개에 100원이라면 20개를 사게 되면은 이제 한 개에 한 50원 이렇게 해서 깎아주게 되는데요. 예. 근데 누진제는 그거하고 반대로 많이 살수록 비싸게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개를 사면 한 개 100원인데 20개를 사면 한 개 200원의 가격을 받는 것이 이제 누진제인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많이 쓸수록 좀 비싸게 매겨서 좀 절약을 유도하자 이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많이 쓰는 사람은 좀 부자고 적게 쓰는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이니까 부자한테 좀 비싼 요금을 매기자 이런 취지로 누진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 도입될 때는 이제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된 것이었고, 일단 뭐 많이 쓰면은 그 요금 자체가 많이 쌓여서 더 내게 된다. 뭐 이런 체계잖아요. 근데 이게 총 6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그 현재 누진요금제는 6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kWh 이내로 사용을 하면 1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에서 200 사이가 2단계, 200에서 300 사이가 뭐 3단계, 그 다음에 500kWh 이상을 사용하면 6단계입니다. 예. 이 1kWh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선풍기를 한 30시간 정도 틀 수 있는 전기의 양이 1kWh입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좀 아껴 쓰고 그러면 한 달에 한 100kW 정도 쓰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가구들은 뭐 여름이나 겨울이 아니라면 보통 3, 4단계에서 이 전기 요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번에 이제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다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그간에 제기돼 왔던 3단계 축소 방안 이렇게 가는 것인지, 정부에서 좀 새로운 설계가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아마도 뭐 1, 2단계를 합쳐서 이제 새로운 1단계로 하고, 아마 3, 4단계를 합쳐서 뭐 새로운 2단계, 그 다음에 5, 6단계를 합쳐서 새로운 3단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좀 그 위에 단계에 있는 분들의 좀 요금은 좀 낮춰주고, 아래 단계에 있는 그 요금은 좀 올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처음에 추진이 되다가, 지금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 2단계 이렇게 조금 쓰는 가구의 요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예. 5, 6단계에 많은 요금을 내는 가구는 좀 그 1kWh당 가격을 좀 대폭 낮춰줘서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는 요금을 좀 낮춰주는 형태로 누진요금제를 개편하겠다고 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1, 2단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1인 가구나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를 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현행을 유지하되, 이제 높은 단계, 좀 많이 쓰는 단계, 아무래도 가전제품이 요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전기 사용량이 드는 단계는 좀 낮춰주는 요금을.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좀 개편 방향이 짜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정부가 밝혔었고요. 예. 원래 1, 2단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도 있지만은, 조금 넉넉한 사실 1인 가구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도 제법 되고 하는데 이제 도시에 나와서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1, 2인 가구에는 여전히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서는 뭐 1, 2단계 요금은 올리지 않고 5, 6단계 요금을 낮추는 식으로 이번에 누진요금제를 개편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정한 상태입니다. 네, 뭐 부자가 뭐 전기요금 아끼려고 1인 가구로 따로 살질 않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걸러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올여름 정말 그 7월, 8월, 9월 그 누진제 때문에 참 요금 폭탄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부가 현행 체제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편하겠다고 밝힌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올여름이 뭐 과거보다 워낙 많이 덥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과거에 비해서 에어컨을 설치한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에어컨을 부자만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부자가 아닌 뭐 일반 중산층이나 혹은 집에 환자가 있거나 하는 또 저소득층 분들도 에어컨을 많이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뭐 전기 사용량은 한 2배밖에 안 늘었는데
뭐 전기요금은 한 대여섯 배가 나오니까 국민들의 부담도 굉장히 커졌고 그에 따른 반발도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는 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절약이나 혹은 소득 형평성을 위해서 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다가 국민들의 어떤 반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에 이렇게 3단계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전기요금 내려간다고 하니까 의견 반가울 수 있는데 이게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 현재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누진율이 11.7배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이제 3배 수준까지 줄이겠다라는 방침을 정부에서 밝혔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11.7배의 누진율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찾기 힘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누진율을 한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사실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1.7배를 3배 수준으로 완화한 것은 뭐 국제적인 추세하고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요. 또 우리나라의 가정용 수도요금도 보면 누진 단계가 한 3단계이고 그다음에 누진율이 3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전기하고 좀 비슷한 수도요금하고도 사실은 유사한 체계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누진제의 이제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비율도 누진율도 진짜 축소가 되게 되면 여러모로 이제 세계적 추세와도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또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누진제 공청회도 이제 조만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제부터 그 접수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수렴이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번 공청회에 참여하신다면 이런 점은 좀 더 정책적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건의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때 3단계로 줄이고 3배 수준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요금 부담 수준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정부가 누진제 개편 방향을 정했는데요. 그게 보면 1, 2단계를 사용하는 가구 중에서 보면 1인 가구 중에 나름대로 연봉도 높으면서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원가 이하의 현재 원가가 한 110원 정도 되는데 한 60원 정도의 낮은 요금, 즉 원가보다 한참 낮은 요금을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넉넉한 1인 가구에 대해서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면 현재의 문제를 좀 개선하지 않고 현재 부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은 약간 좀 조정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네, 1, 2단계는 요금을 좀 올리면서 좀 넉넉한 1인 가구는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매기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1, 2단계 요금을 현재처럼 원가 이하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달라진 이런 어떤 가계 구조나 어떤 소득에 따른 1인 가구지만 좀 부자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애초에 낮은 단계 구간에서의 그런 할인율 자체가 좀 의미가 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팡팡 전기요금을 감안하지 않고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과소비를 허용하는 신호로 여겨지진 않을 공산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요금이 낮아지게 되면은 예전보다는 더 쓰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을, 그러니까 1인당 주택용 전기 사용량을 OECD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택용 전력을 굉장히 아껴 쓰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조금 요금을 낮춰서 좀 더 쓴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수준보다는 여전히 낮기 때문에 그걸 과속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요. 과거보다는 뭐 냉장고의 용량도 커졌고 또 TV의 크기도 커지고 또 가전제품도 늘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예. 그거로 인해서 뭐 좀 소비량이 늘어나고 요금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소비량이 늘어나고 하는 거를 가소비로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정도로 조금 더 썰 우리는 여유가 좀 있다. 그러니까 해외보다도 적게 쓰고 있고 뭐 전력 예비율도 충분하기 때문에 과소비 그렇죠.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신호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너무 싸다. 뭐 교육용 전기요금, 학교 같은 데 들어가는 전기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부분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그런 점들이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미 산업용 전기는 원가 혜수율이 한 109%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산업용 전기의 가격을 더 높이는 것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또 갖고 계시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교육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교육용 전기 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매기면 결국은 다른 국민들이나 다른 소비자가 결국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원가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 요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학교에는 이제 교육부가 그 교육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한전이 적자를 보거나 이런 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용은 교육 예산을 통해서 해결하되 뭐 현행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산업용 전기나 교육용 전기요금은 그런 부담 주체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골고루 따져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에요. 가정용 전기요금과는 좀 별도로 논의를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과 유승훈 교수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뭐 하나라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이 있죠.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 이루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 꼭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 퇴행성 무릎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부담 많이 되죠.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신청해도 좋고요. 가족이나 이웃 등이 대리 신청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12월까지 꼭 한번 전화해 보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661-6595번입니다. 1661-6595번 한번 적어보세요. 1661-6595번으로 문의하셔서 신청도 해보시고 한번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랜디 크로포드의 알맞게 띄워드리면서 2부로 넘어갈게요.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에서는 심신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힐링 여행 맛집 코너 맛있는 여행 준비되어 있고요. 출입처 서울시 소식 마련해 놓았습니다. 잠시만요.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인터넷.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김승무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터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터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대림.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자, 오늘도 함께 맛있는 여행 떠나보시죠.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 앞에 멘트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제 친구가 웰빙 하는데 저를 볼 때마다 너 그렇게 웰빙스럽지 않다면서.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웰빙스러운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겠다고 그래서요. 그래, 건강하게 맛있는 전국 팔도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바꿀까요? 바꿀까요? 조금 약간 양심에 찔려가지고요. 제가 건강해질게요. 뭔가 좀 더 괜찮은 수식어가 나타나면 한번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어디입니까? 오늘은 남쪽에 푸른 바다가 있고 문학과 예술의 향기가 있으면서 더불어 맛있기까지 한 도시 하면 떠오르는 곳 있죠. 글쎄요, 어디입니까? 바다가 있고 문학과 예술의 향기가 있고. 제주입니까? 부산입니까? 어디입니까? 맛있기까지 한 도시 통영으로 가겠습니다. 통영이요? 네. 통영에서도 통영에 가면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에 동피랑과 서피랑이라 불리는 예쁜 마을이 있어요. 마을 이름이 동피랑 서피랑이에요? 네, 오늘은 그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동피랑 마을이 있고 서피랑 마을이 있고. 네. 왜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피랑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벼랑이라는 뜻이에요. 벼랑. 그래서 동피랑은 동쪽 벼랑이 붙어있는 마을이고 서피랑은 서쪽 벼랑이 붙어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들은 정말 이렇게 동쪽 비탈이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에요. 이름처럼 비탈을 따라서 좁고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을 고르다 보면 특히 이 동피랑은 그 담벼락의 그 벽화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벽을 채운 예쁘고 화사한 벽화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그 서울시장을 끼고 있는 강구한 항구가 내려다 보여요. 그 강구한 항구도 다 한꺼번에 바라다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동피랑 마을은 그 철거 직전에 한 봉사단체가 벽화를 그리면서 지금의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는데 그 벽화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벽화 마을이기도 하죠. 거기 99계단인가요? 맞아요. 그런 유명한 계단도 있던데. 99계단은 서피랑 마을인데요. 동피랑 마을에서 한 1km만 걸어가시면 바로 이어지는 마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약간 1980년 후반까지만 해도 약간 율락가가 위치하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뱃일을 마친 선원들이 약간 술과 노래로 삶의 고단함을 풀던 곳이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간 현지인들이 꺼려하던 곳이었는데 이 또한 2013년도부터 마을 곳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벽화를 그리면서 문화 향기가 가득한 예술 마을로 변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개 계단이 굉장히 유명한 명소인데 이 계단이 되게 재밌는 건 중간에 약간 그 계단 중간에 바지를 이렇게 까내리는 엉덩이 의자가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뽐내면서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도시 살리기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허물어져 가고 사람들이 멀리하던 마을을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새롭게 이제 그 재생한 도시인데 가보면 옛날 마을의 풍경이 남아있어도 굉장히 주민들도 좋고요. 살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건 이 계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조금만 가면 일반 주택가길이 이어지는데요. 주택가길 담벼락에 있던 저는 명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명패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는 집인가 봐요. 거기 명패에 할머니 사진이 있고 이렇게 사연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투리로 나는 몇 살에 어디서 시집을 왔고 남편은 맨날 술을 먹었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 아니 그런 내용을 다 그런 넣어놨어요? 내용들이 짧게 글을 있는데 야. 그 글을 읽으면서 가는 그 자체가 사람 냄새도 느껴지고 좋습니다. 풍경이 예쁜 것보다 약간 스토리가 있는 게 굉장히 좋아서 이 길에 가시면 사진을 찍기도 좋고 뭔가 읽기도 좋고 그 옛 마을길의 풍경을 보실 수 있는 곳도 좋습니다. 그 주민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구경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숙박은 잘 됩니까? 일단은 통영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네네. 게스트하우스나 요새는 호텔도 많기도 하지만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집과 집을 서로 빌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부담 없이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영하면은 사실 충무김밥이 떠오르는데 충무김밥입니까 뭡니까 오늘 메뉴? 통영하면 바다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멍게 음식이에요. 멍게 음식이요? 네.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우리 보통 그 횟집 가면 많이 먹는데 멍게가 주연인 적은 별로 없잖아요. 멍게. 통영에 가면 멍게가 주연인 식당이 있습니다. 멍게를 위한 식당인데요. 일단 이 집의 메인 메뉴는 멍게예요. 모든 재료에 멍게가 들어가는데 네. 멍게 추천 세트가 있어요. 뭡니까? 그러면 멍게 비빔밥, 멍게회, 멍게 해무침, 멍게전, 멍게 된장찌개를 코스로 드실 수가 있어요. 이야. 그래요. 그 멍게 향이 굉장히 세잖아요, 조금. 네. 그래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가셔서 멍게 비빔밥을 딱 드시면 멍게가 아니라 얘를 양념을 해갖고 하루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네. 향은 연해지면서 보드라워지거든요. 거기에 밥알을 그냥 알알이 비벼 드시면 맛있고 네. 또 제가 추천하는 이 식당의 특징이 뭐냐면 멍게로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요리가 있어요. 멍게 잡채, 멍게 스테이크, 멍게 돈가스, 뭐 멍게 파스타 모든 게 다 있는데 별게 다 있네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기억이 남았던 게 멍게 돈가스하고 멍게 잡채인데요. 네네. 멍게의 특징이 아주 살짝 익히면 조개살 같고요. 조금 더 익히면 버섯같이 쫄깃하면서 그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그래요? 향은 굉장히 순해지면서 꼬덕꼬덕한 그런 맛이 그 맛이 아니에요. 되게 보드라워져요. 쫄깃하고 보드라워지는데 멍게 잡채를 먹는데 잡채에 고기 대신에 멍게를 넣었어요. 그 바다의 향이 면에 살짝 배이면서 채소와 함께 고소하게 우러져 나오는데 네. 이건 반드시 예약하고 드셔야 되거든요. 중앙시장 근처인가요? 그 강관에서 멀지 않아요. 서울시장도 그래요? 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꼭 한번 가셔서 멍게 의리의 새로운 세계를 드셔보시면 좋겠고 이야. 혹시 서울시장 가셔가지고 멍게를 사가지고 오시면 얘를 그냥 살짝 데쳐서만 드셔도 맛있어요. 멍게를 살짝 볶거나 데치거만 해도 맛있으니까 예술입니다. 약간 멍게의 새로운 미각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 통영 동피랑 서피랑 그리고 멍게 음식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자,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원래 이번 주에 스케이트장 설치한다고 하다가 연기한다고 했었는데 아예 올해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의 영향인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 집회 장소가 좁아지고요. 또 1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다 보니 스케이트장 주변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애초 서울시는 집회와 상관없이 스케이트장 개장을 강행하려다 저희 YTN 보도가 나오자 보도 당일 개장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주 집회만 가능할 뿐 다음 주 집회부터는 서울광장 이용이 불가능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뒤늦게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케이트장을 서울광장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이동하거나 올 한해는 설치하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식을 고려하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시민 안전이나 집회에 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애초에 서울시가 민의를 더 면밀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조만간 통합하는 겁니까? 네, 사실상 통합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두 지하철 공사 통합을 두고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 등 3개 노조는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들 3개 노조 모두에서 통합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률은 서울 메트로 1노조인 서울 지하철 노조가 68.2%, 이 노조는 74.4%, 도철 노조는 81%였습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통합 공사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통합공사는 내년 3월 출범이 목표입니다. 앞서 올해 초 통합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부결됐었는데요. 양 공사가 통합하면 임직원 고용과 복지가 불안해질 거라는 우려였었습니다. 예. 하지만 구의역 사고가 터지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니까 이들 노조는 다시 통합안 투표에 들어갔고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양 공사가 합쳐지면 중복되는 인원을 안전 분야에 투입해 안전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추이를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소식도 있네요. 서울시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후견인 지원에 나섰다.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부모에게 버림받아 후견인이 필요한 시설 아동들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 공익법센터는 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그룹홈 입소아동을 위해 미성년 후견인 선임 소송을 돕습니다. 그룹홈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 특히 이 그룹홈이라는 말이 또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시설 보호보다 가정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착안해 한 명의 관리인과 아이들 4-5명을 모아 가족처럼 살도록 한 제도입니다. 네. 이 그룹홈 아이들은 사실상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친권자인 부모가 있는 아이들에 비해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친권자인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법원에서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룹홈 아이들은 법정 대리인 공백이라는 이중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정 대리인이 없는 아이들이 통장 개설이 어려워 기본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수술, 보험 가입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을 겪는 경우가 더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퀸의 보컬이죠. 프레디 머큐리와 그리고 몽세라 카바이에가 함께 부른 How Can I Go On 끝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수도권 투데이 마칩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